오늘은 꽃이 활짝 피면 너무 화사하여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명자꽃 또는 산당화로 불리는 명자나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자나무는 국가생물종 지식정보 시스템에 의하면 명자나무 속 국명어로 명자꽃이 정명이고, 이명어로 당명자나무나 명자나무 그리고 산당화라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표준식물 목록 제정 당시인 2007년에 산당화로 등록되었다가 2018년은 명자나무로, 그리고 그 후 다시 현재의 명자꽃으로 이름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무를 꽃으로 부르는 것은 어색한 장명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인지 국립생물자원관을 비롯해서 다른 국내 자료에는 명자꽃이 아닌 명자나무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산당화라는 이름도 더 익숙하고 친근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산당화는 한자 이름으로 산에서 피는 아가이 꽃이라는 뜻을 가지는데 중국에서는 명사라고 부른답니다. 명과 사 모두 명자나무를 뜻합니다. 작은 모가처럼 생긴 열매를 명사자라고 부르다가 가운데 글자를 생략해서 명자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 명자나무는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 유럽 등 세계적으로 정원을 가꿀 때 심는 나무이죠.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그 화려한 꽃들입니다. 연한 핑크색에서부터 진한 보라색까지 다양한 색깔의 꽃들이 피어나는 모습과 꽃의 향기도 정말 매력적이어서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죠. 이렇게 아름다운 명자나무는 단순히 공원이나 정원에서 보기 좋은 나무로서의 역할에 그치지 않고 생태적으로도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죠. 먼저 명자나무는 다양한 곤충들과 새들에게 서식지를 제공하고 꽃은 꿀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벌과 나비들이 많이 찾아오죠. 특히 봄철에 꽃이 만개할 때는 주변의 생태계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꽃가루를 나르는 곤충들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주변 식물들의 수분도 이루어지고 다양한 생물들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명자나무는 현대의 다양한 예술 작품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림이나 사진, 조각 등에서 명자나무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 꽃과 열매는 여러 작가들에게 영감을 주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명자나무는 단순한 자연의 일부가 아니라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기도 합니다. 명자나무에는 사돈이라는 단어의 유래가 담겨져 있다고 하죠. 혼인한 두 집안의 부모들 사이를 이르는 말로 사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유래와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려 때의 명장 윤가는 문간 출신인 오연총과 어릴 적부터 한 동네 친구로서 개울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살았는데요. 자녀들도 부부의 인연을 맺어 주었습니다. 어느 봄날 술이 마시고 싶은 윤가는 오연총이 생각이 나서 하인에게 술동이를 지워 사돈이자 오랜 친구인 오연총의 집으로 향했으나 밤사이에 불어난 봄비 때문에 개울물이 불어 건너지 못하고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개울 건너편에 오연총 역시 하인에게 술동이를 들려 윤간을 찾아 나선 참이어서 둘은 개울을 두고 서로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별 수 없이 개울을 건너지 못하자 개울물을 가운데 두고 명자나무 둥거리에 주저앉아 한쪽이 한 잔 드시오 하면 다른 한쪽은 머리를 숙이며 술을 받아 마시고 다시 상대에게 권하기를 반복했다고 하죠. 사도는 바로 이들이 앉았던 명자나무 사와 머리를 숙인다는 뜻의 돈이 합해서 생긴 단어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돈할까라는 말이 생겼고 이것을 명사한 것이 사돈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단어는 중국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순우리말이라는군요. 이 명자나무는 전 세계 웬만한 정원에 붉은 꽃이 촘촘하게 피어 오랫동안 지속하는 나지막한 감목인데요. 그러다가 꽃이 있던 그 자리를 동그란 열매가 올망졸망 달려서 초가을까지 갑니다. 온난한 중국 중남부 지역의 원산지지만 예상외로 내한성이 매우 강합니다. 일찍이 약재용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으로 건너와 한중일 삼국에서 오랫동안 약용 및 관상용으로 재배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일본에 온 유럽인들에 의해서 발견되어 1796년 영국 왕실에 전달되었죠.
명자나무가 영국의 기후 조건에 매우 적합하였고 게다가 영하 30도의 내한성에도 강하여 영국에서는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널리 보급된 관목입니다. 명자나무는 중국 중부가 원산지로 우리나라는 북한을 포함해서 해발 200에서 500m 전국의 산지에 분포합니다. 한 나무씩 자라는 것이 아니라 무리 지어 자라는데요. 국내에 도입되어서 우리와 무척 오랫동안 함께 했으나 도입된 시기를 알 수 있는 문헌 자료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야생화한 것도 우리에게 재배 수목 이상으로 친숙하고 정감이 가는 나무입니다. 야생 상태의 나무들은 대개 민가 주변의 밭둑이나 산기슭 등에서 발견되는데요. 이들도 대부분 인공적으로 식재한 것이 야생화한 것으로 봅니다. 명자나무만큼 이름이 참 많은 꽃도 드물죠. 꽃핀 모양이 청초우아하고 고결하여 정열적이어서 아가씨꽃으로도 불렸고 영어로는 꽃중의 여왕이라 부른다고 합니다. 명자나무는 경기도에서 아가씨꽃 또는 애기씨꽃이라고 부르고 지역에 따라 옥당화, 보추나라고도 불립니다. 명자나무는 꽃의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처녀꽃, 아가씨나무 등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옛 어른들은 이 꽃을 보면 부녀자가 바람난다고 하여 집안에 심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생육 환경은 해가 잘 드는 양지 바른 곳을 좋아하지만 건조한 곳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토질은 배수가 잘 되면서 보수력이 있는 사질 양토에서 잘 자라고 여름에 직사 강선보다 방 그늘을 선호합니다. 항해도 이남에서 정원수로 심을 만큼 내한성이 강합니다. 명자나무의 수형은 원통형으로 비스듬히 서고 가지 끝에 가시로 변하기도 하는데요. 번식이 쉽고 맹활력이 강해서 수형을 마음대로 나무 모양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생울타리나 분재를 만드는 데 적합한 수종입니다. 줄기 높이는 2m 내외이고 나무 껍질은 암자색으로 그 해 새로운 가지가 가시처럼 나오기도 하는데요. 1년생 가지에는 큰 타겹이 있으나 일찍 떨어집니다. 여러 해살의 식물인 나무는 추운 겨울을 견디기 위해서 겨울 눈을 달고 있는데요. 잎이 다 떨어진 나무를 우리가 잘 관찰해 보면은 군데군데 돌기같이 불쑥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을 우리는 식물의 겨울 눈이라고 말합니다. 나무의 겨울 눈 속에는 모든 것이 들어있는 만큼 내년에 새 가지가 되고 새 잎이 되고 꽃이 될 어리고 연약한 생명이 모두 이 겨울 눈 속에 숨어 있죠. 겨울 눈은 나무들의 생존 전략일 것입니다. 잎눈과 꽃눈을 추위로부터 보호를 해서 내년에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만들어집니다. 겨울 눈은 비닐이나 털로 단단히 덮여 있어서 추워도 얼지 않는답니다. 명자나무의 겨울 눈이 꽃눈은 둥근형으로 여러 개가 모여 달리고 잎눈은 원뿔형으로 끝은 무디고 꽃눈과 함께 달리는데요. 겨울눈 속에서는 한창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나무잎은 어긋나기로 타원형 또는 긴 타원형이고 길이가 4에서 8cm, 폭은 1.5에서 5cm로서 양끝이 뾰족하죠. 가장자리에 잔톱니가 있고 잎자루는 짧습니다. 타겹은 달걀 모양 또는 비침형으로 일찍 떨어집니다. 꽃은 단성화로 4, 5월에 빨간색으로 피고 짧은 가지 끝에 지름이 2.5에서 3.5cm 크기로 한 개 또는 여러 개가 모여 달리는데요. 원예 품종에서는 여러 가지 꽃색이 있습니다. 참고로 명자나무는 꽃은 수술만 있는 수꽃이 있고 수술과 암술이 함께 있는 양성화가 동일한 나무에 같이 달리는데요. 그래서 수꽃 양성한 그루 또는 웅성 양성 동주라는 주장도 있으나 암꽃에 있는 수술은 꽃가루가 없기 때문에 국가생물종 지식정보 시스템에서 단성화로 기록한 것 같습니다. 꽃받침은 짧으며 종형 또는 통형 형태인 5개로 갈라지고 꽃잎은 5개로 30개에서 50개의 수술과 5개의 암술대가 있습니다. 수술대는 털이 없으나 암술대는 밑부분에 잔털이 있죠. 수꽃과 양성화의 외모는 비슷하지만 꽃 중심부를 자세히 관찰해 보면 수꽃과 양성화를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양성화의 경우 중앙에 암술대가 길게 자리하고 암술대보다 짧은 수술대가 암술대 밑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열매는 시방과 꽃받침 등이 변해 만들어진 이가로서 타원 모양으로 길이가 10에서 15cm입니다.
표면은 모가와 같은 느낌이 나는데요. 계란 크기 정도의 타원형이고 9월에 누렇게 익으면 속은 딱딱하나 신맛이 나는 향기가 있죠. 작고 가는 줄기에서 풍성하게 줄줄이 붙어있는 모습이 풍성한 가을을 느끼게 하고 달콤한 향기가 강하여 방향제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가래를 삭혀주는 약재로 쓰이고 있죠. 번식 방법으로는 실생 및 삽목, 포기 나누기, 희무지 등이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삽목으로 번식하게 되는데요. 삽목은 3월이나 6, 7월에 가지 삽목을 하는데 맹아지를 사용하여 삽목하면 발근이 더욱 잘 된다고 합니다. 삽목을 할 때는 15에서 20cm 길이의 건강한 가지를 선택하고 가지의 하단을 사선으로 자른 뒤 토양에 꼽습니다. 이때 밝은 촉진제를 사용하면 뿌리가 더 빨리 자라는 도움을 줄 수 있고 적절한 습도와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맹자나무의 용도는 꽃이 무척 아름다워 공원이나 정원의 조경용으로 이용하고 가시가 있어서 울타리 나무로 적합할 뿐만 아니라 열매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 재료로 식용되고 좀약 대용은 물론 전통의학에서 다양한 약용으로 활용하고 목재를 활용한 소품의 제작 등 공예용에 이용됩니다. 이 밖에도 맹자나무는 한방에서 열매, 잎, 가지 전부를 약재로 사용하는데요. 특히 열매의 허용 가치가 높습니다. 열매는 소화에 좋고 피로 회복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물론 근육통이나 복통, 이염 등의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맹자나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